다음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수출신고 필증의 일부 자료와 선적일 및 환율 정보이다.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자, 그러면 얘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되게끔 해주란 얘기네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자, 날짜는 자, 거기 선적일 보시면 12월 15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날짜를 매입 매출 전표에서 12월 15일. 자, 거기에 또 거래 구분 보시면 직수출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매출의 수출이라는 얘기니까. 매출의 수출이라는 얘기니까 16번 수출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 자, 그냥 제품이죠? 자, 제품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수량은 거기 150개라고 써 있죠? 그래서 150 쓰시고, 단가가 300달러예요. 자, 그러면 300달러 곱하기 선적일의 환율은 15일이니까 1210원이에요. 그러면 단가는 36만 3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에다가 GA라는 회사네요. GA라는 회사. 자,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했으니까 1번 하시면 되고, 얘는 수출 신고 번호가 있죠? 써주세요. 010-05-23-000-0010-2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결제 조건을 보시면 후불 그래서 적재일로부터 35일 후라고 했죠? 그러면 선적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외상 선택을 하시면 제품 매출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잡히죠.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이렇게 입력하면 수출 실적 명세서에 저절로 떠요. 자, 볼까요? 입력 끝내고 나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열어보시면 날짜는 지금 얘가 12월이니까 10월에서 12월. 자, 지금 안 나오죠? 여기 불러오기 한번 하세요. 전표 불러오기 한번 하시면 예 하면 요 내용을 불러와 줘요. 자, 됐으면 확인하시면 얘가 이렇게 불러와 줘요. 그럼 나머지 추가적인 것들은 좀 써주셔야 돼요. 자, 통화 코드는 US 달러니까 미국으로 해주시고, 환율은 1210원이었죠? 아까 선적일 기준. 외화로는 총 45,000달러. 요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는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자율은 2.1%로 가정한다. 이렇게 이자율이 나오면 이자율 체크 한번 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열으시고 자, 날짜는 10월에서 12월이고 이자율 체크 먼저 한번 할게요. 자, 이자율 지금 1.8로 돼 있으니까 얘를 2.1로 바꾸시고 확인해 주세요. 자, 나머진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F2번 고향 상사부터. 자, 얘는 동은 없고요. 1층 102호네요. 면적은 88, 용도는 사무실. 2018년 11월 0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100만 원에 관리비도 10만 원이 있네요.
자, 얘도 갱신했으니까 2020년 11월 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세가 150, 관리비가 15만 원이요. 요렇게 하나 입력해 주시고, 자, 주식회사 대형. 동은 없고요. 2층 201호요. 면적은 88이고요. 용도는 사무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보증금은 1,500이고 월세가 200, 관리비가 15만 원. 자, 요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네요. 자, 1번은 부가세 정리하는 거니까 수동이고요. 2번은 외화 대여금에 대한 얘기니까 얘도 수동. 3번은 매도가능증권 평가니까 얘도 수동. 4번은 법인세니까 자동이고요. 5번은 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을 하라는 거네요. 자, 그럼 수동부터 볼게요. 자,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하시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되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러면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를 하고 얼마요? 1,800만 원. 하변으로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를 하죠. 얼마를? 2천만 원을. 그런데 예정신고 때 미환급 한 게 있대요. 그러면 예정신고 할 때 얘를 뭘로 잡아놔야 했었겠어요? 미수금으로 잡아놨겠죠? 그러면 대변으로 미수금을 털고요. 얼마를? 200만 원을 털면 납부할 것도 환급받을 것도 없네요. 다음 2번 기말 현재 장기 대여금 계정 과목 중에는 RET사에 외화로 빌려준 1,000만 원, 10,000달러가 계상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다. 자, 이게 빌려줄 당시에 10,000달러에 1,000만 원이면 1달러당 1,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1,200원으로 올랐으니까 받을 돈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 대여금 RET사 얼마가 늘어요? 200원씩 10,000달러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 늘어나겠네요. 자, 얘가 늘어남으로 해서 얘는 외화 환산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단기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주식회사 마인드라는 회사에 증권을 샀는데요. 2019년에 취득할 때 2,500만 원 주고 취득했는데 결산일 날 평가를 해봤더니 2,45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현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 원 있는 상태죠. 그런데 얘가 2,600만 원으로 올해 올랐대요. 자, 그러면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으로 얼마가 늘은 거예요? 150만 원이 늘었죠. 2,450이었는데 2,600으로 올랐으니까. 근데 얘가 다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쵸? 전년도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으니까 대변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50만 원 상계하고 나머지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음 4번. 단기 법인세. 자, 법인세는 자동이니까 자동 갈게요. 결산자료 입력 1월에서 12월. 단기 법인세는 850만 원이고, 결산일 현재 선납세금 계정에는 법인의 이자 수익에 대한 선납법인세 및 선납지방소득세 합계 95만 6천 원과 법인세 중간 예납액 345만 6천 원이 존재한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네요. 자, 법인세는 맨 밑으로 내려오셔서 자, 일단 뭐가 됐든 선납세금을 먼저 정리를 해요. 441만 2천 원.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된대요? 8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미 낸 게 441만 2천 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추가로 얼마만 더 내면 돼요? 408만 8천 원만 더 내면 얘가 850으로 맞춰질 겁니다. 자, 자동이 끝났으니까 전표 추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5번은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 열으셔서 자, 단기 처분일은 2021년 03월 15일이고 전기는 2020년 02월 28일이었대요. 자, 그러면 보통주 현금 배당. 자, 현금 배당에다가 2천만 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주 주식 배당이 또 2천만 원이 있네요. 그럼 여기 주식 배당에다가 또 2천만 원 쓰시고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500만 원 쓰시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익준비금에다가 현금 배당 2천만 원의 10%니까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마지막에 얘도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 2020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사원코드 150번인 사원 김최고 사무직이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없대요. 2020년 3월 31일 퇴사하였대요. 자, 김최고 사원은 퇴사일에 3월분 급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퇴사에 관련된 급여 자료 입력을 입력하고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행하여 2020년 4월 10일에 신고해야 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 외에 사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을 입력할 텐데 자,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퇴사를 하고 나면 연말정산을 해서 내보내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원 등록에 가셔서 이 사원에 김최고 사원의 회사 연월일을 꼭 입력해 줘야 됩니다. 이거 입력하면 저절로 연말정산이 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2020년 03월 31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이 반영이 돼요. 자, 되셨으면 이제 닫고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자, 일단 수당 공제부터 보면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상여금까지 있네요. 추가 사항을 먼저 보시면 김최고 사원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식대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네요. 자, 그러면 수당공제 들어가셔서 기본급 있고요. 상여 있고요. 직책수당 없네요. 자, 직책수당 빼고 안 빠지네요. 근데 이 문제에서요. 따로 사용하지 않는 거 불허한다 이런 얘기 안 나왔죠.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그냥 두고 할까요?
그러면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은 어차피 사무직이니까 과세가 될 거고 더 추가할 내용은 없네요. 자, 확인하시고 몇 월분이요? 3월분. 급여 지급일은 3월 31일. 자, 김최고 사원의 기본급이 350만 원, 상여가 120만 원, 직책수당 월차수당 없고요. 식대가 12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18만 원, 야간 근로수당이 30만 원, 국민연금이 15만 7,500원, 건강보험이 11만 3,050원, 장기요양이 9,620원, 고용보험이 32,630원. 자, 잘 보세요. 자, 엔터 치고 나면, 자, 이렇게 연말정산 창이 뜨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사원 등록에 퇴사일자 입력 안 하면 얘 안 떠요.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별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급여 반영하시면 얘는 중도 정산하면서 환급이 나왔네요. 자, 되셨으면 그대로 받으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작성하랬어요. 몇 월, 3월 귀속, 3월 지급분. 그러면 이렇게 환급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까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에 2번.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최수지 사원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반영하시오. 아래에 표시된 부양가족 이외의 가족은 없으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고 지출 내역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된 내역이다. 자, 그러면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시고 사원은 최수지. 자, 첫 번째 보험료 72만 원, 생명보험료로 보장성 보험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본인 거니까 해주겠죠. 그러면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72만 원 쓰시면 되고요. 다음 의료비 1번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비는 공제를 안 해주죠. 2번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로 해줄 거고 동네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약품 구입비 45만 원도 해주겠죠. 그러면 의료비로 본인 거에 95만 원을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교육비. 대학원 등록금 나왔네요. 자, 본인은 대학원까지 다 해주죠. 그래서 교육비 들어가셔서 본인에다가 960만 원 쓰시고 요가학원 수업료는 안 해줄 거예요. 다음 기부금 나왔네요. 자, 기부금 들어가셔서 정당의 후원금 30만 원 있네요. 그럼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빼주고 초과분인 20만 원에 대해서는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를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단체, 종교단체 아님 그랬죠? 기부한 후원금이 36만 원 있으니까 종교단체 외에 당해기부금이에요. 지정기부금은 36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15만 원이 있고 기타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이 있는데 자녀의 건강진단비 결제분 90만 원 포함 그랬으니까 얘는 해주겠죠. 의료비는 중복공제 되니까. 그 다음에 현금영 수중 25만 원 요가학원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는 못 받지만 현금영 수중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신용카드 들어가셔서 일단 신용카드는 1,500만 원 다 되고요. 현금 영수증도 25만 원 요가학원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15만 원 있다고 그랬죠? 자, 되셨으면 확인하시고 자, 자녀의 의료비 있네요. 의료비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다가 90만 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비로 어린이집 30만 원 해주면 되겠네요. 교육비 취업 전 아동에다가 30만 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